자, 그러면 오늘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저녁 방송 보지는 못하셨죠 아직? 한번 주말에 보시기 바랍니다. 봤어요. 저녁 방송이요? 차에서 봤지. 그러셨구나. 네, 아는데 어떻게 안 봐? 네, 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매매에 임하는가, 투자에 임하는가에 대한 뼈 때리는 이야기들이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매매의 심리, 그 책도 지금 이제 예약 판매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예약 네. 판매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작년인가요? 매매 기술. 예. 매매 기술 뭐 근데 아주 어저께 우리 저기에 매매 기술이라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올린 거야? 네? 매매 기술. 예, 그 이제 그렇게 누가 저 캡처해서 올렸던데. 예. 매매 기술 매매. 그 이제 정프로 책이고요, 이거는. 매를 부르는 매매 기술이라고. 그거는 이제 정프로 책이고 우리 박병창님 책은 돈을 부르는 매매 기술이었고 이번에는 매매 심리. 네, 매매 심리라는 책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어제 마감 시황부터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예, 어제 미국 시장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상승폭이 좀 컸었고요. 나스닥이 1.67% 올라서 12,639포인트, 12,400포인트가 돌파했던 가격대입니다. 그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가 재반등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우는 0.98%, S&P 500은 1.41% 상승했습니다. 네. 4,199포인트. S&P 500은 목표로 저항 라인이 4,200포인트였습니다. 그걸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나오죠. GDP 성장률이. 잠정치가 0.6%로 나오면서 지난번에 속보치가 0.9%였습니다. 그래서 개선되었죠. 그러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판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것은 반도체 주식이 급반등했습니다. 그저께 시티그룹에서 반도체 저점 확인 얘기를 했었고요. 엔비디아가 어제 우리 그런 말씀 나눴는데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3분기 가이던스도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죠. 저점 라인에서 약보합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어제 곧바로 반등을 해서 4%. 이게 왜 그러냐면 고점 대비 엔비디아도 한 40% 이상 하락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이 선반영했다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지막에 더 힘을 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9%, 인텔이 3%, 엔비디아가 4%, 반도체는 AMD가 4.8%. 예, 반도체가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삼성전자도 조금 오르겠잖아요. 어제 한 1% 올랐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도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여튼 간에 반도체가 올라온 부분은 우리나라 지수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미국 상장의 한 중국의 기업들 회계감사 이거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미국에 있는 중국의 기업들 이 기업들을 홍콩으로 재무제표를 줘서 홍콩에서 감사하는 걸로 합의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사실 조금 해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좀 한 겁니다. 그러면서 ADR들 어제 중국 관련주들이 어제 다 급등했습니다. 10% 이상씩. 살짝 꼼수를 발휘한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특징에서 올라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가 주식 분할했습니다. 약밥정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29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300달러가 이제 900달러인 겁니다. 3분의 1로 3분의 1, 예, 3분의 1 주식 분할했기 때문에 900달러였는데 이제 3분의 1씩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296달러로 어제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 액분하면 좀 오르는데 별로 약발이 없나 봐요. 벌써 두 번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한다. 얼마야? 원래는 그러니까 지난번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한 900, 1000. 계산도 안 되네요. 한참 비싼 거죠 이게. 없으면 몰라. 맞아. 없으면 알 수가 없어. 자꾸 잊어버리죠. 근데 그런 액면분 주식 분할 우리는 액면분이라고 하면 주식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맞아요. 싸네. 믿는 사람만 알아. 이게 원래 얼마짜리인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부럽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코스피 어제 1.22% 올라서 2,47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1.79% 올라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오늘 표시를 해왔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오. 사모펀드, 투신, 외국인 금투가 기관. 저게 증권회사죠? 예, 아 증권 샀다 이거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거래하니까 샀다 팔았다 많이 하는데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이 이렇게 산 거는 진짜 거의 한 3주 만인 것 같습니다. 네. 3주 만에. 어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국내 기관이 들어온 것은 환율이 소폭 하락한 부분이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해주면서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어제 금리 인상 25bp, 금리 인상 2.5%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올해 성장률은 약간씩 낮췄고요. 그래서 2.6%, 물가는 약간 위로 잡아서 5.2%로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환율을 바라보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1% 이상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각 섹터별로 약 2%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입국 코로나 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면세점과 여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좀 이따 뉴스 지금 보여드릴게요. 하나기술의 대형 수주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폐배터리와 2차 전지, 장비, 부품, 소재가 아니고요. 장비, 부품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먼저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잘 돼야 될 텐데 살짝 너무 호재성 이게 크니까 살짝 또 의심도 되고 사실 그래요. 어제 동시에 상한가 보도. 보도입니다. 보도죠 보도. 하나기술에서 반도체 배터리 장비 1조 5천억 공급 계획했다라는 어제 보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 근데 프레이어에서도 발표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프레이어에서도 상대방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네, 상대방에서 네. 영문으로 이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걸 조금 의심하자 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요. 하나기술의 21년 매출이 1,130억입니다. 매출이 예, 올해 매출 예상이 1,300억, 1,4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1조 5천억 공급 계약을 2025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노르웨이 배터리 기업인 프레이어에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반고체 배터리 제조업체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다. 반고체라 하면 우리가 액상형이잖아요. 현재가 액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그게 고체로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고체. 왜 반고체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의 액이 액상이 아니고 젤형이라는 거예요. 젤형. 그래서 반고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고체 배터리 쪽으로는 업계 최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관련 장비 공급도 업계 최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상한가까지 어깨 갔습니다. 이 근데 종목이. 하나 기술에서는 1.5조 원 반고체 배터리 장비 수주 확정 사항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공시가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공시했네요, 공시. 예. 추후 수주가 확정되면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뉴스가 나왔고요. 프레이어 쪽에서도 영문으로 이게 자료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어드리면서 그대로 읽어드리지 않고 너무 규모가 크고 회사 사이즈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이게 또 그 안에 회사를 오늘 아침 와서 그 회사 내용을 봤더니 2021년 9월에 작년 9월에 프레이어사와 반고체 전지 조립 제휴를 이미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맺은 바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급 계약에까지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결국은 물론 무조건 믿고 이걸 투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비 부품 이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리 진출을 해서 이렇게 대규모 수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 파급 효과는 그렇죠.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뉴스와 함께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관련주들이 같이 강세를 같이 올라갔어요.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지금 이제 공식 그렇게 나왔다고 이제 점검을 해주셨는데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제가 있고요. 그냥 클리어하게 말씀드릴게요. 8월 25일 날 어제죠. 회사가 이제 통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그래서 공시를 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당사가 플레이어사와 반고체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 협약이 사실이라는 네네. 거죠. 수주와 관련된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추후 수주가 확정될 경우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 공시 규정은 뭐냐면 매출액의 몇 % 이상 네. 현격한 시황의 변경을 줄 만한 사안이면 공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제가 시황 말씀드리면서 왜 이걸 따로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어제 관련 종목들이 같이 많이 움직였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사실무근이다 이러면 또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반고체 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하다가 관심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것이 이후에 수주가 이 규모가 아니더라도 어떤 수주가 나온다든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는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믿고서 하지도 않고 뭐 시장이 뭐 상한가를 쳤으니까 네, 당연히 상황이 화제죠. 이렇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의 보고서들도 다 나왔어요. 따라서 이게 딱 넘으니까 어제 다 나왔거든요. 어떤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쪽에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황 얘기하다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요것 때문에 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장비 부품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뭐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다 올랐고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고 그래서 분위기는 다시 한번 그동안에 반등했다가 반락했다가 다시 재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의 상승의 이유를 보면은 대부분 또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잭슨 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잭슨 홀에 기대를 해요? 되게 웃기죠. 뭐 하루 사이에 우려가 기대로 바뀌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결과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립으로 보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시황의 상황은 시장의 관심이 기준금리에서 환율로 그리고 미국에서 유럽과 중국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네. 관심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환경 피해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럽과 중국의 경기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네. 유럽은 그리고 중국은 미국보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거다. 결국 경기 침체는 유럽이 미국보다 먼저 심각하게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국가별 디커플링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또 따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 시장은 돌파 후 반락 그 이후에 다시 돌파 가격에 지지하면서 재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흐름을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환율 추이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어제 반등을 줬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제한적 반등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패시브보다는 액티브에 추종하는 그런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7월 이후에 5조 순 매수를 했고요. 8월 이후에 3조 순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 왜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7월 달에는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8월에는요. 반등을 했다가 빠지는 빠졌죠. 구간이었습니다. 빠지는 구간이었어요. 8월 오른 거에 둘째 한 이후에. 반 가까이 돌리는 구간에도 그런데 샀다. 7월보다 8월을 더 많이 샀습니다. 네. 특이한 거.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추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유럽, 중국의 경제 환경 및 정책이 혼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섹터별 테마별로 각자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액티브 추종하면서 종목별로 보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평장 부장님 물 한 잔만 좀 네.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아, 이제 에어컨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기온차 때문에. 던져서 예. 기침하시는 건 좋은데 약간 돌려서 해주시면 왜냐면 이게 마이크에 기침 소리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듣다가 깜짝깜짝 놀라셔갖고 예. 살짝만 돌려서 해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중국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리커찬 총리가 국무원 회의 이후에 19개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1조 위안, 약 195조의 야.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시니컬하게 봅니다. 아 그래요? 제로 코로나 계속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거 해봐야 부양책만 뭔 소리냐? 해봤자 야 이거 뭐 네. 경제 부양 어려울 거다. 그래서 성장률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제 중국 시장은 반등을 네. 주었고 이 효과는 이후에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ESG 펀드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ESG 투자의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텍사스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주 연기금에서 ESG 펀드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라는 뉴스거든요. 이거 우리 ESG의 펀드도 있고 거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예, 그런데 요즘에 팬데믹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야, 지금 굉장히 경기 침체하고 힘든데 이거 ESG 좀 뭐랄까요, 굉장히 그 뜻을 품고 출발을 했는데 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라는 데 실효성 의심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자금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 이쪽에 또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빠진다는 거예요, 점점. 네. 우리 한참 떠들었잖아요, ESG. 근데 저 미국 텍사스도 웨스트버지니아 저런 데들이 다 석탄, 석유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웨스트버지니아가 그 조맨친 아, 거기에요. 지역구잖아. 웨스트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마마. 네. 네, ECB와 BOE에서 물가 억제 위해 과감한 조치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처음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10월 회의까지 100bp 인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참 독특하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독특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말씀드리면요. 미국이 중국의 동맹국 보복 대응 법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많다. 그러니까요. 법을 법이 여기 많어. 법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국방수권법에 네.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을 이번에 반영해서 통과시킬 거다.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 예, 민주당, 공화당에서 다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원에서 직접적으로 열거를 했는데요.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보복한 사례를 다 열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 법안을 하겠다. 참 불편하다. 왜 사례를 우리들 왜 들어? 우린 내비둬 그냥. 패닉이 또 거론되면 진짜 또. 뭔 중국이랑.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더 불편해요 지금.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해. 중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미국이 예. 뭔가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하겠다. 주로 어떤 나라 중국의 동맹국? 우리나라 들어가 있고요. 거기 보면 일본도 있고 중국,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호주 있고요. 아니 이제 미국 동맹국이지. 미국 동맹국이요. 미국 동맹국. 네. 미국 동맹국.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에 피해 본 보복하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에너지 플랫폼의 전환, 금속의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시대에서 이제 금속 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4차 산업의 신사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구리 4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배터리 원재료 급증하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인지도 여러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칠레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호주 이런 데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산 자원 국가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왜 국가별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자원개발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사들의 자원개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원개발 기업들이 요즘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섯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폴더폰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잘 팔리나 봅니다. 괜찮아요? 뭐 정프로님이 광고를 계속 해주셔서 그런지.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회수해 갔나? 잃어버렸나? 네. 자, 하여튼 갤럭시 Z 폴드 4, Z 플립 4는 SKT에서 개통하시기 바랍니다. 부품사에서 공장 100%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화 유리아를 만드는 회사들, 내장 그리고 외장 힌지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베트남 공장들이 100% 가동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겠죠. 많이 보이긴 하더라. 요즘에? 네, 최근 들어서. 예, 그 사각형 많이 보이더라고. 근데 저건 아마 3나 2일 거예요. 전보다 많이. 그러니까 예. 어쨌든 많이 보여. 네네네. 그리고 시황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자료가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제가 좀 이런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조셉 스티클리츠 콜롬비아 교수,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입니다. 네. 과도한 긴축의 위험을 경고를 했는데 내용이 우리가 여태까지 시황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월가에서 얘기했던 거고 되게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은 오히려 인플레 둔화가 아니고 인플레 악화 위험이 있다. 왜요? 금리 인상은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지 금리 인상으로서 수요를 억제하면서 인플레를 둔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드리면 어떻게 금리 인상이 더 많은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겠는가? 어떻게 금리 인상이 반도체 문제를 해결해 주겠는가? 이게 아니다. 포커스를 잘못 맞춰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서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사. 그래서 한번 너무 일방적으로 보지 말고 생각해 보십사 해서 요 자료를 가져왔고요. 또 두 번째도 한번 생각해 볼 자료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건 이제 출처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23일 날 보고서입니다. 그걸 정리한 거예요. 다시 미국의 시대 반도의 기회를 찾다. 반도가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과 중국 경기 둔화 속에서 에너지 첨단 산업을 독립하려는 미국. 유럽은 에너지가 없고 중국은 밸류 체인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첨단 산업 및 제조업 역량은 재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조월에서 외국인이 산다. 네, 그런 상당히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잘 쓴 보고서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수가 주춤하는 동안 주도 섹터로 인한 액티브 시장이 기대가 되는데 성장 스타일의 반등은 끝나고 신냉정 구도 속에서 유럽 제조업 불황 속에 우리나라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올해 방산, 전력기기, 피팅, 상사 등의 제조업 성장은 트리거로 볼 수 있다. 기존의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쪽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은 자동차, 화학, 기계, 헬스케어가 주력 산업이고 네. 이탈리아는 기계 소재의 비중이 높은 주력 산업을 갖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의 한국의 수혜 업종은 여기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사.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두 가지의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하긴 뭐 그 좋은 차에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 사장님들, 회장님들 많이 사는 게 예전에 거의 외제차는 벤츠, S 클래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국내 CEO들은 외제차를 못 타잖아. 회사차 리스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회장님들, 사장님들 많이 제네시스. 하니까 제네시스 G90인가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타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 어때요? 그랬더니 아 좋아. 좋죠. 지금 그러니까 좋죠. 안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야, 가성비가 벤츠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 되게 까다로운 분들이거든. 네네. 그죠? 그분들이 사실 회사 차는 저거 몰고 개인 차는 S 클래스 몰고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대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독일 차와 그렇지 않은 차의 어떤 럭셔리 차의 어떤 갭이 점점 줄고 있는 거 아닌가. 테슬라도 한몫하고 전기차. 네네네. 그렇죠. 제 울산인가 어디 갔다가 하여튼 그 네. G90 그 뭡니까 리무진인가 네. 그 롱바디 있잖아요. 네. 와 탄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 뒷자리 한번 탔어요. 언제 탔어? 아니 한번 저 내려가갖고 현대차에? 현대차는 아니고 울산이라며. 울산인데 아니 갔어요 하여튼 근데 그런 대우 받는구나. 그막 제 이제 키가 크잖아요. 와 근데도 뭐 자리가 널찍 뒷자리가 엄청 좋습니다. 데리고 좀 그 다녀봐. 버튼 누르면 열려요 차가. 이게 뭐 이렇게 당겨갖고 뭐 이렇게 그만 얘기해. 빈영. 그래서 보면은 현대차 안에 그랜저 있고 제네시스 있지 않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따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들어가면 제네시스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좋은 차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네. 제네시스 G90, G80 탄 사람 중에 안 좋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GV도 그렇고 그죠? 네, GV80 도 좋다고. 네네네네. GV90 이제 곧 나옵니다 또. 아 GV90도 나와. GV90 나와요. 아 크게 큼지막하게 쫙 집에서 쫙 뒷문 빡 열고 그냥 쫙 열리. 아시죠?
네, 여기까지 뭐 생각해볼 뉴스 말씀드렸고요. 네. 지난주에는 시간이 좀 안 돼서 경기지표 지난번에 가져왔던 PC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네. 마감을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약간 반등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PMI 말씀드렸고 CPI까지 경기지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PC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C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민감도는 매우 높음은 아니고 높은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발표는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의는 가계 소비 지출은 기업의 판매와 수입, 생산량, 투자, 고용 등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주식, 부동산 등이 소비 지출에 영향을 끼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소득입니다. 그래서 PCE 발표될 때 개인 소득과 저축 같이 발표합니다. 네. 같이 발표하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발표해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 PC 지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경제 분석국에서 월간 고용보고서, 사회보장기관, 센서국국 뭐 다양한 기관부터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걸 하거든요. PC라는 거는 총 지출이 얼마큼 늘었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걸요. 근데 시장의 역량은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금리 정책의 주요한 기초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2% 이상, 지금 엉뚱하게 높죠. 2% 이상 급등할 경우에는 연준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개인 소득 및 지출의 증가는 기업 이윤 증가로 시장이 호재이지만 다만 급격한 증가는 인플레 우려, 연준 금리 인상 우려로 악재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잠깐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장의 더 큰 악재는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성장이 없는 게 지금 더 걱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워낙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정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 기업들은 결국은 매출 증가와 이윤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유지하는 게 지금 연준의 목표로 가고 있는 거고 그 수준에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기준금리와 물가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CPI보다 PC 물가지수를 반영하는 것은 PC 물가지수로 개인 지출을 인플레 미적용 가격을 조정 가격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고요. 기업 경영자는 CPI를 선호하고 연준은 PC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하나를 제가 마지막에 또 가져왔는데요. 항상 보면 CPI보다 PC가 낮죠. 그 낮은 이유는요. CPI는 가계의 총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비영리 기관을 포함하고 있고요. 네. 대체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에 포함되지 않은 고용보험 등 직접 지출되지 않은 그 지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낮게 움직입니다. 어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기대 PC 얘기를 할 때 발표된 거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지만은 이제 둔화될 것이다 이런 어허. 얘기들 근거가 되는 게 이제 PC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어제 뭡니까 그 원전 수주 소식 들렸는데 왜 뉴스에서 뭐 이런 거 안 다루냐? 이집트. 예. 그것도 하는데, 있긴 예. 있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있었습니다. 대략만 3조 원 규모의 수주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아마 총 규모는 한 40조 정도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기자재 공급하고 터빈 건물 시공 등을 이제 맡아서 대략 한 2023년부터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도 있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박병창 부장님은 여기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